자, 그러면 바로 한국 레드햇의 김현수 부장님 들어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아까 이제 요번 세션은요,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 오픈소스 와스로의 전환이 이제 주 이슈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은 궁금한 게 아까 오픈소스 와스 이거는 레드햇이 만든 겁니까? 제이보스 어떻게? 제이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토대가 이제 레드햇이 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1999년도에 네. 마크 플로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EJB OSS라는 프로젝트를 조그마한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제이보스의 근간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써니라고 하는 밴드에서 이제 EJB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을 바꾸는 와중에 이자가 빠지면서 제이보스라는 이름으로 네네. 제품화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네. 2006년도 5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쯤에 이제 저희가 제이보스를 레드햇이 인수하면서 저희 레드햇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부장님이 이제 보시기에 네. 요즘 이게 U2L 쪽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또 제일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 아닐까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일단 유닉스라고 하는 이제 상용에 그리고 보통 그 유닉스 기반 위에 돌아가던 예전의 상용 와스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또 라이선스라는 비용과 유지보스라는 비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동시에 결합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오픈소스나 U2L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X86 장비는 유닉스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또 오픈소스라고 하는 와스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료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유지보수료라고 하는 서브스크립션 피만 받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부장님이 필드에서 이미 이제 U2L을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는데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프로젝트 하시고요. 네. 그 수행하시고 나서 거기에 보통 그 고객들이랄까, 그 사용자들의 느낌이랄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네. 오픈소스니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오픈돼 있으니까 보안에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도 약간 국내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없었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게 많았었고요. 네. 이제 그거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고객들의 반응은 이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길 잘했다 이런 반응들을 거의 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부분이라면 그런 것이 이미 우리나라 또 이게 땅덩어리 좁아가지고 또 인맥들이 또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입소문이 벌써 이 시장에서 많이 퍼졌겠네요. 그 입소문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저희 레드햇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오픈소스 계열의 와스들은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네. 아파치 탐캣 같은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또 도입해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가장 부장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와스별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JVM 버전 같은 것들이 이제 상향되면서 업그레이드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API가 디프리케이트돼서 없어지는 케이스들 네.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 와스별 종속 라이브러리나 혹은 벤더별 특정 프레임워크 네네.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케이스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벤더에 이제 종속이 돼가지고 이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네. 여러 봤었고요. 옮기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부장님 같은 분이 이걸 진단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 진단이 공수가 어떻게 돼? 근데 맞습니다. 그런 거, 공수가 이거 많이 걸리겠다, 이건 좀 금방 걸리겠다는 것을 뭘로 그걸 판단하십니까? 저희 레드햇에서 제공해드리는 네. 그 와인더비라는 그 진단 도구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 진단 도구로 이제 저희 이제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공수가 걸리겠다라고 이제 네.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장표에 보면 여기 보면 비표준 여기 예시가 10% 돼 있는데 네. 10%가 아니라 비표준이면 50%, 60%가 되면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공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그 예산보다 이제 넘어서게 되면 어떤 고객들은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또 예산이 더 늘어나서 이제 네. 집행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사례가 많이 있던가요? 대부분의 이제 와스 쪽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네. 자바 네. 혹은 자바 기반의 J2E 기술을 쓰다 보니까 주변 자바만 안 쓰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네. 표준 기술을 쓰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표준이긴 하지만 좀 더
빠르게 그 시장에 나오는 어떤 기술들을 쓰기 위해서 벤더에서만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예전에 좀 많이 썼었어요. 뭐 특히 웹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두되면서 초창기에 특정 벤더에서 제공해드리는 웹 서비스 기술을 아무래도 퍼포먼스 때문에 퍼포먼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선택의 사항이 없었다.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썼던 웹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이제 락인이 걸려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신다면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공수를 실제 상황에서는 재개발을 다 하셔야 되는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쓴 부분들은 아주 예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5, 6년 안에 개발하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들은 대부분 거의 표준 기술을 썼기 때문에 거의 5%나 뭐 그 언더로 거의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그리고 한 10개 정도 사이트가 있다라고 보면 거의 한 9개 이상은 거의 표준 기술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그닥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보통 이제 이 순서가 이제 보통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유튜브에 관심 있는 그 회사 만나서 일단은 사전 진단 프로세스를 먼저 항상 밟으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전 진단 프로세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레딧에 가지고 있는 그 사전 진단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예시의 일부분이고요. 네. 지금 저희 같은 이 워크시트를 고객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고객이 이제 채워주시는 겁니다. 네네. 이 이후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에 설명드릴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그런 툴을 써서 이제 진단 도구로 이제 돌려서 어느 정도 공수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은 요 시트를 일단 이제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시트만 해도 어느 정도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 자, 요 장표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저희 국내에서 이제 했던 이제 마이그레이션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밑단에 썼던 게 이제 윈도우즈 베이스의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시스템이다 보니까 JDK가 1.4 그리고 뭐 웹로직 기반의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는 IIS 같은 윈도우즈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쓴 사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해서 이제 기반 OS부터 시작해서 JDK 그리고 WAS 그리고 웹서버까지 전체적으로 다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업종은 어디 공공 뭐 제조 어느 이 부분은 제조 쪽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하는데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요거 진단하시는 걸 얘기하시니까 진단하는 데는 한 길게 잡아봐야 한 2주 정도면 2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워크시트 같은 경우 이제 고객한테 전달드리면 고객이 피드백을 얼마나 빨리 해주시느냐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서 진단 도구를 얼마나 빨리 돌릴 환경을 제공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진단을 2주 정도 진단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것을 뭐 실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비용과 기간이 산출이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선택만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일단 그러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술인 것 같은데 뭐 경험상 진단을 하고 나서 마이그레이션 실제로 하는 고객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대부분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얘기를 드린다면 한 80% 이상은 거의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단을 하겠다는 이유 자체가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일단 니즈가 있기 때문이 이게 대부분이고요. 그냥 해보겠다는 식의 하시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는 그 뒤에 약간 국내 사례였고요, 그죠? 네, 제조. 여기는 이제 해외 사례들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JBoss EAP라 돼 있잖아요. 네. EAP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네. 자, 근데 그 예전에 JBoss AS도 있지 않았나요? 뭐 JBoss 뭐 그 와일드플라이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이제 JBoss 이름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JBoss가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이름은 JBoss AS로 이제 계속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 레드햇이
인수한 이후에 가져와서 그런 부분들을 QA나 혹은 버그 픽스나 기능 인핸스먼트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저희 제이보스 EA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명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실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퀄리티를 맞습니다. 만든 것인 거군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네. 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EAP라 보시면 되고요. 네. 제이보스 AS 같은 경우는 그냥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그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와일드플라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바뀐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 주셨습니까? 이 뱅크, 유니온뱅크에서. 예, 지금 보시는 사례는 외국 사례 중에서 이제 유니온뱅크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리스크 칩 기반의 유닉스 서버를 인텔 제공 기반의 이제 서버로 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OS를 구성을 하였고 거기 그쪽 위에다가 웹스피어 대신에 저희 제이보스 EAP로 마이그레이션 사례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알리안스 생명이 있네요. 네, 알리안츠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IBM Z 시리즈 메인프레임 위에다가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거기 위에 웹스피어 대신에 저희 제이보스 EAP를 와스 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저희 제이보스 EAP 같은 경우는 그 환경에 자바 버추얼 머신, 보통 이제 JVM이라고 부르는 그 환경만 맞춰 주시면 뭐 메인프레임 환경이 되었던 어디든 충분히 운영을 가능하게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통신, 그죠? 예, 스프린트.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스프린트라고 하는 회사는 2011년 이전까지는 그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그 와스 환경을 좀 값비싼 웹로직이나 네. 웹스피어 같은 이런 상용 제품만을 사용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EOL-된 웹로직이나 웹스피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요구하고 그다음에 TCO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낮추자 이런 여러 가지 니즈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이 스프린트라는 회사는 제이보스 EAP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 수준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 환경에다 대고 테스트까지 네. 다 진행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제이보스 EAP로, 유닉스를 리눅스로, 그리고 물리 서버를 이제 가상화 서버로 이렇게 네네. 다 이제 이전한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보면 이 사례들 네. 쭉 세 가지 사례 쭉 보면 다 보면 여기 그 절감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규모가 워낙 네. 크다 보니까 네. 예, 뭐 1000코어 이상씩 뭐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U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쪽 사이트 라이선스 비슷하게 이제 나가는 네네. 거라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요. 이 개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라이선스 비용이 네.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그러니까 라이선스 비용을 많이 줄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바로 굉장히 가시적인 네. 어떤 그런 ROI가 네. 굉장히 빨리 도출되는 것 같아서 경영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필드에서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전산 쪽에서 이런 것을 기한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 일반적 기술들은 사실 경영자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왜 하냐, 뭐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금방 알아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돈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기획부서나 이런 쪽은 사실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TCO, ROI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검토를 하시게 되고요. 네네. 저희 쪽 제품에 대한 이런 TCO 측면을 보시게 되면 네. 굉장히 도입하시려고 많이 왜냐면 관심을 이게 가지고 보통 계십니다. 우리가 ROI나 TCO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 다른 것들은 솔루션이 다른 것들은 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만 이해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유지 비용, 라이센스 비용 이거는 아무나 뭐 그냥 격리 회계 사원이나 누구든지 금방 이해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직관적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U2L 쪽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점점 비용은 IT 쪽을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는 점점 좀 좋아지기를 원하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오픈 소스 쪽을 점점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와인드업이라는 것이 요것이 그 진단하는 자동으로 진단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까 그 워크시트를 작성해 주면은 그죠? 고객이 아닌가요? 아, 워크시트는 별개의 얘기고요. 네네. 지금 설명드릴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네. 특정 어플리케이션, 네. 컴파일된 애플리케이션도 상관없고요. 네네. 혹은 컴파일되지 않은 뭐 소스라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분석을 해서 전체 소스를 다 분석한 다음에 어떤 네네. 특정 밴드의 뭐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JDK가 이제 버전이 업되면서 디프리케이트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줘서 결과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건 아닌 거고 예, 얼마나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것들이 이 소스가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시중에 뭐 소스까지 다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툴이 있긴 한데요. 네네.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이 확인해서 네네. 결국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동으로 된 그 소스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네네. 마찬가지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진단까지만 해드리는 네네. 부분을 제공해드린 겁니다. 요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2011년도에 오픈 소스 형태로 저희 레딧에서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한 음.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런 것들은 그럼 실제 우리 시청자들이 뭐 한번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그 웹에서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냥 간단하게 서치해 보시면 와인드업 바로, 해가지고? 예, 제이버스 와인드업 해보시면 바로 찾아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뭐 특별 기능들 중에 한두 가지 좀 설명해 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와인드업이라는 제품의 가장 큰 목적은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제이버스 EAP로 기존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마이그레이션하기